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연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엑스포 실사가 지난 주간 마무리됐습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산의 세계박람회가 유치되면 부산항 북항이 어떻게 변할까? 198만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 277개 넓이의 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 영상입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은 도심 항공교통 모형에 탑승해 가상현실 영상을 통해 북항을 한눈에 바라봤습니다. 박성준 시장과 진양교 홍익대 교수,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는 북항 재개발 지역을 어떻게 박람회장으로 조성할지에 대해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고, 실사단은 전시장 배치 계획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제라든지 또 그리고 전시관 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되면 국가 간 소통의 주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실사단의 그 부산 현장 실사, 우리 부산 시민들의 열의가 확실하게 드러났는데요. 우선 두 분의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먼저. 네, 저는 100점 만점에 200점. 와. 으로 좀 자화자찬을 하고 싶습니다. BI가 부산역에 왔을 때 우리 시민들 5천여 명이 또 운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BI의 우리 직원들께서 마치 락스타, K-팝 스타가 된 것 같다라는 평가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실사단이 온 기간 동안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와 이렇게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부산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한 주였다.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서 의원님. 네, 저는 우리 부산 자체의 매력과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던 이 열기가 그 감동으로 전해진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실사 기간 동안 좀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좀 느껴지기도 했을 테고, 그리고 엑스포를 위한 현수막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서도 일상에서의 활력이 조금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벚꽃 축제에 이어서 이 엑스포 실사단 기간이 겹치고 포스트 코로나 기간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일상 나들이의 느낌도 함께 한 것 같아서 시민분들께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번에 베스트였다라고 하는 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큰 이벤트도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사실 최근에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도 많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하셨었는데요.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구나 혹은 정쟁에 대한 부분이 좀 사라지고 여야가 좀 초월적인 협치를 통해서 이 엑스포에 대한 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불꽃 축제나 그리고 K-팝 콘서트와 같은 부분에서도 우리 시민분들에게 일상에서의 좀 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불꽃 축제가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 이제 BI 실사단을 모셔놓고 우리가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쏘아 올린 광경을 저는 함께 있었는데요. BI 실사단이 핸드폰을 들고 계속 불꽃놀이 장면을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감탄을 받으면 그 여운이 하루밖에 가지 않지만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받은 마음은 평생 간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우디가 거대 자본으로 BI 이 실사단에게 감탄을 줬다면 우리는 아주 한국의 고유의 컨텐츠로 이렇게 BI에게 감동을 줬다. 어떻습니까? 유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한 것 같습니까?
시민분들께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콘서트를 굉장히 재미있게 즐겨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안전관리라든지 그리고 그 행사를 끝까지 해내는 능력도 좀 빛이 났던 것 같고요. 그 다음날 불꽃 축제까지 이어지는 곳에서도 그렇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고 없이 안전하고 굉장히 청결하게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제 행사를 이끌 수 있는 저력을 확인했었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불꽃 축제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부산의 상징이 보이는 그 바다와 광안대교 앞에서 우리나라의 컨텐츠 그리고 88 올림픽부터 이어진 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그 저력을 스토리로 불꽃과 함께 보여주는 그 모습에서 BIE는 아마 많은 회원국들에게 이 부산이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데 공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BIE가 했던 총평들, 그 텍스트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사우디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췄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텍스트를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주로 시설적인 측면, 인프라에 관련된 평가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와서 쏟아냈던 발언들을 보면 마치 내가 스타가 된 것 같았다, 황홀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적인 측면 이상 어떠한 감동을 받은 여운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적인 것이 저는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실사단 방문은 우리가 사우디에 압승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강한데 객관적인 여건이 아직 미흡하고 받쳐주지 못하는 게 결과로 지금 유출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큰 도시라 해서 거기에 대한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청년 인구가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2025년까지 인구 정책에 3조 5,7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청년 정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가 1,819억 원 정도였는데요. 그보다도 더 증가를 했고 22년도의 예산은 사실 또 21년도의 예산보다 2.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산시 전체에서 결국은 인구 정책 차원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이 소멸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청년 인구는 특히나 미래의 동력이자 자원이다 보니까 집중을 하고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주거 생활, 일자리 그리고 문화활동, 참여 권리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년 정책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곳에 정말 쓰이느냐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성과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 단기간으로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져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단지 창업 수를 늘리거나 혹은 근로자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원되는 예산들이 그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이나 혹은 창업 관련 지원 예산을 하는 곳에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정책의 실효성을 띠려면요. 한 도시에서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국회에서도 도움이 동반돼야 됩니다. 결코 한 도시에서만 청년 정책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지금 부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산업은행 이전입니다. 이제 산업은행 이전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결국에는 부산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산업은행 이전으로 하여금 다른 여러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또 함께 이전해 올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겠죠. 사실은 현재 산업은행 이전이 국회에서 좀 계류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진용 논리를 떠나서 부산으로 이전이 될 수 있게 산업은행법 4조 1항을 좀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부산의 정치인으로서 좀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좀 대학 졸업하고 일하기 좋은 그런 부산 환경이 조성되는 신호탄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이전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부산에서 청년들이 니즈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 좀 더 기업의 선택이나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기업 하나나 기관 하나가 이전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노력하는 청년들을 지원을 해야 하고 청년들이 수도권과 어떤 부분에서 격차를 느끼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표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형태가 많은 구조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혜택과 더불어서 그 취업을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타 지자체에서 부산으로 온 우리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주택지원금이나 네. 취업지원금 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은 단지 청년들이 무언가를 하는데 시작을 하는 데만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체리피커를 양상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분절적으로 단순하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총항체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정말 좋은 평가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행하셨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해석할 다양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근시안적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산업은행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이전해 와야지 그것이 신호탄으로 연쇄적인 네네. 이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절반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을 시작으로 좋은 기업을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판해 주시는 건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대안까지도 함께 늘 제시해주면 정말 서지원 의원님 똑똑하시니까 좋은 비판이 될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판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대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청년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 정당을 굳이 진영 논리로 나누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모두가 청년들이 부산에서 더 오래 살고 싶고 그리고 청년으로서 부산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도시일 수 있는 네네.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청끌 기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년이 끌리는 기업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주 여건의 개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사는데 좀 편하고 좀 쉽게 집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건데 우리가 부산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으로 네. 실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서 좀 더 삶의 질도 높이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정말 내 집 마련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아마 아파트 가격 정상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좋은 기업의 유치나 각종 프로젝트들의 성사 여부는 결국 엑스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삽으로 파다가 안 되는 거는 결국은 굴삭기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주 하나의 사업을 계속 연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엑스포처럼 큰 메가 이벤트를 하나 우리가 해내는 것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엑스포 중요하고 반드시 유치를 네. 해야 하는 메가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엑스포만을 바라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일자리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지현 의원님께서 하시는 대화 방식이 참 재미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엑스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은행을 제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청력 정책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또 엑스포 해야 된다니까 다른 업무는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업은행과 엑스포는 당연히 해야 되는 큰 이벤트고요. 다른 정책들은 우리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행정관들과 정치인들이 루틴하게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포를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업무를 하되 우리 부산이 더 잘 되고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이벤트를 우리가 유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약적으로 곡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취업도 마찬가지고 기획 경제에 대한 기획 이코노미에 대한 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메가 이벤트를 위한 관광 일자리 증가만을 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매년부터 졸업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 산림조합이 나무 판매장을 연 건 지난 2월 중순. 최초의 4만 8천 그루를 들여왔는데 4월이 채 되기 전에 이 중 4만 그루, 80% 이상이 다 팔렸습니다. 심을 시기가 지금은 조금 기온적으로 봤을 때 많이 심으실 분들은 거의 다 좀 심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립산림과학원이 권장하는 나무 심기 적정 온도는 6.5도. 하지만 최근 5년간 부산의 3월 기온은 평균 10도를 웃돌았습니다. 4월 식목일은 이미 나무 심기엔 늦은 시기란 뜻입니다. 이 때문에 식목일을 3월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2007년부터 꾸준히 나왔고 작년엔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꽃이 좀 빨리 피니까 4월보다는 조금 땡겨서 지정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실제로 2년 전 산림청 조사 결과 국민 56%가 식목일 날짜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식목일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신중한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학계와 임업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계속 더워지고 빨리 따뜻해지니까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그 개화기가 빨라져 있습니까? 이제 나무를 심기 가장 적정한 온도가 6.5도입니다. 이제 6.5도일 때 나무를 심어야지 새싹도 아주 이쁘게 자라고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식목일이 4월 5일이잖아요. 4월 5일에 전국 평균 기온을 우리가 한번 통계를 확인해 보면 7.9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기에 적정한 온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한 3월 21일쯤 6.5도가 되는 3월 21일로 날짜를 좀 우리가 식목일을 조정하자라는 이런 건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안병길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사실은 식목일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에 이제 미 군정시대 때 그리고 처음 지정이 되었고 1949년에 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거의 40, 50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산림국가로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한 문화적 상징성과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날입니다. 식목일은 그러한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것이지 식수기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식수기간, 즉 식목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은 산림청에서 충분히 3월이나 2월부터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조금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나 혹은 그 이후에 뭐 우리가 해방, 그다음에 그 한국 전쟁 겪어오면서 그때는 사실은 민둥산이 많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땔감이나 이런 걸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굉장히 이 숲과 나무가 그래도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가장 적당한 나무를 심는 게 어떠냐. 무조건 심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이 식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식목일이 이제 법정 공휴일에서는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식수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그래서 각 구청이나 구군별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나 그 지자체 자체에서 이렇게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40에서 50년 만에 국토 녹화를 달성한 국가인 만큼 이 환경 오염이나 이 생태계 보존에 대한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이런 식목일에 대한 의미는 다시 한번 살피고 식수 기간을 캠페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 식목일의 날짜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추진을 하셨다가 결국에는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식목일 주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을 만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나무를 계속 심어갈 수 있는 나무야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심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관에서 계속 장려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나무를 심을 것에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부산시가 직면해 있는 안건들, 금정산 국립공원과 같은 아주 대형 환경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숲을 이렇게 관리하고 더 번창하게 할 수 있는 미래의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분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도 공천 과정까지는 친윤이라고 하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저는 중선 경쟁이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날 거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결과에 따라 지역위원장 교체와 공천 구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만큼 성과 있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심판, 또 그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심층토론 오늘은 딱 1년 남은 22대 총선을 주제로 얘기 나눕니다. 두 분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1년 앞에 남았는데 아마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조금 궁금한 게 우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그래 질문은 국민의힘이 주는 어떤 현재로서의 이미지가 친윤 전면 배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저는 집권 여당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때는 친노, 문재인 때 친문, 박근혜 때 친박, 이명박 때 친이. 그러면 당연히 따라 붙는 것이고요. 이것이 총선에 저는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누구라도 전심을 다해서 함께 노력했고 또 윤 대통령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것이 특별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께 안정과 희망을 드릴지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기인 이 경제 앞으로도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 안보 상황 지금 북한 핵위협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미사일을 쏴대는 이런 형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한미일 안보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또 하나는 국민께 약속드린 3대 개혁,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시간을 또 희망과 신뢰를 줄 때에 내년 총선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친노가 있었고 뭐 또 친박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친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치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극복을 해야지 이전에 잘못된 거 있다고 이번에 잘못됐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도 이제 검사 몇 명이 내려온다, 윤핵과 누가 내려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대통령과 가까운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가까운 분, 또 민심과 가까운 분, 그리고 실력과 능력 또는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뭔가 좀 공천이 되면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긴장이 건강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서는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총선에 영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정한 영향은 있긴 한데 근데 총선의 성격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야당 대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총선은 국정 운영 성과,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성과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영향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집권 세력의 어떤 중간 평가로서 이제 총선의 성격이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권 세력이 국가 경영을 잘했으면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이고 국가 경영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간다면 내년 총선은 필패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 정치고 그것이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인데 민주당의 당 대표가 범죄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똘똘 뭉쳐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범죄라는 게 이게 뇌물이나 또 배임 이런 것이 상당히 부패 범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부패 범죄를 비호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떠나서 인천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되어서 또 당대표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작년 정기국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단 하루도 국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3일째까지.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국회가 문을 열어놓고 민생을 챙기는 일을 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에서 국회를 방탄막이로 해가지고 철저히 거기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무슨 국민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도 사실은 정치하면서 이런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 서로 민생을 돌보면서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내대변인 하면서 90%가 이재명 방탄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을 정말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부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서둘러서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선거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평가? 네.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국정의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잘했으면 지지를 보내드리는 것이고 못했으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무슨 국정 운영에 권한이 있습니까?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국가 경영,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는 것입니다. 선거는 평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짧게 한 30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하지만 절반입니다. 169석 거대 야당으로 껌껌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볼 때 이 체제로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저는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은 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지 집권 여당이 야당 탓한다든지 언론 탓을 한다든지 전 정부 탓을 한다든지 과거 탓을 한다든지 그럴 거면 집권을 안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있는 시간이기 네.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권 세력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또 책임이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그건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얘기 또 합구, 분구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죠. 부산의 정치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부산의 18개 의석을 16개로 줄여라라는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안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산의 정치력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부산의 18개 의석을 일단 지키는 것이 부산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그래야 어떤 부산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는 부산의 이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18개 의석을 지키는데 저희들이 여야를 네네. 뛰어넘어서 정치력을 좀 다 모아내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께서 정기특위 간사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정말 잘해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지 수도권 지방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더 과밀 우려가 있고 그럼 수도권이 비대화되고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원 정수 감축까지 같이 논의된다면 전국적으로 감소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정수를 유지한 채 지방만 줄인다. 그걸 납득할 지방 유권자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해서 인구 감소 중입니다. 정수를 감소하는 것과 비례해서 줄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대로 둔 채 지방 인구수 줄었다고 의원 정수 줄이는 것은 반대합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유치하는데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2030 엑스포도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여당도 힘을 함께해서 부산을 위해서 국가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 뛰려고 합니다. 누구가 제안한 거냐, 어느 당이 제안한 거냐에 따라서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은 결국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네, 부산이 엑스포를 과연 유치하게 되느냐 11월에 결정이 나는데요. 이 변수와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당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엑스포 유치는 사실 이걸 가지고 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불경스럽다 하는 생각이고 이거는 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의 문제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관, 정부, 온 국민이 합쳐서 올 11월에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정치 위불리를 따지는 것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부산 유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서 지방 이전 대상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도 산업은행법 4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거분이 아마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서병수 의원은 본점을 부산으로 하는 것으로 또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나 하는 것으로 하나만 한 거고 또 한 분은 정관을 개정하는 것, 정관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반드시 본점을 부산 이전으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4월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애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발언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또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그다음 며칠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됩니다. 물론 부산의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민주당 당론은 무엇인지 또 이런 데 대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2030 월드 엑스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 돼갑니다. 네네. 11월 달이면 사우디하고 치열한 경쟁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아올린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사우디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에 유치될 걸로 봅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런 차원의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도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국회, 그다음에 정부, 정치권 한마음 한뜻으로 2030 월드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를 해가지고 전 세계 6천만 명이 부산을 찾는 네. 그렇게 해서 부산이 글로벌 도시가 되고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2030 특별위원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박재호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네네.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부산은 제2금융도시로 지정이 된 지 15년이 다 돼 가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제2금융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왔을 때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오롯이 발휘가 돼가지고 부산이 제2금융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산업은행법을 고쳐서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둔다. 법 개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산업은행 구성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부산에 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오고 네. 이래가지고 산업은행 구성원들의 동의를 좀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법도 안 고치고 법에는 지금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게끔 돼 있는데요. 법도 안 고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산업은행 구성원들이 전부 반대를 해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강제 이전을 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이 부산이 제2금융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 바꾸고 구성원들의 동의 좀 설득도 하고 이래가지고 부산에 딱 왔을 때 제2금융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달라.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요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리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보증기금이 대구로 이전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할 때도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데 사회서비스원도 법이 제정되기 전에 전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법이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그러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마쳤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14단계인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법 개정하고 나서 하겠습니까?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져 왔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 개정 운운하는 것이 역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은행 구성원들의 동의와 설득,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산업은행 법에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와 설득을 통해서 내려왔을 때 부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가기도 싫은데 강제로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냈을 때 부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순리대로 해야 부산에 도움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부산 지역구 공천 문제가 남아있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지금 떠돌고 있는데요. 물갈이,
인재난 이 두 단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집권여당 먼저. 네. 제가 아까 했으니까 이제 먼저 네, 하세요. 네. 지금 부산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검사들이 몇 명이 내려온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들이 어디에 온다더라.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공천이 돼봐야 되겠지만 공천이 대통령과 가깝고 또는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실력, 능력,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최우선시 돼서 공천이 돼야지 검사 출신이라고 오고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이라고 공천 받아오고 이래버리면 부산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들이 뜬 소문이길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뜬 소문이고요. 출처도 근거도 없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실력과 능력,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공천해야죠.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도 시스템 공천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혁신위에서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는 말들은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의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물갈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위적인 공천, 위에서 내려 찍는 공천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그렇게 할 일 만무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참된 정치인, 헌법 7조가 정하는 국민께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참신한 인물들도 찾는 노력도 할 것이고 기왕에 또 실력을 인정받고 잘하는 분들은 그대로 또 이어지겠죠. 결국은 선거에 꽂힌 민주주의 꽂힌 선거에서는 민심의 방향대로 저는 공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인재난에 대한 그런 얘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됐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말하자면 우리 부산은 특정 정당이 국민의힘이 부산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자리는 줄고 인구는 줄고 젊은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김해, 양산, 창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정말 부산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치에 경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도전을 해오면서 많은 이제 출중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도 배출을 했고 내년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지난번에 이제 구정 운영의 경험이 있는 구청장 출신이라든지 또는 시의원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역대 민주당 후보들 중에 가장 역량 있고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들을 내년 총선에 저희들이 배치를 해가지고 부산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 오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김 의원님 말씀. 네.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런 자연의 이치가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2018년 지방선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오고돈 전 시장,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일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13곳을 석권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 한 곳도 유지 못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로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일을 못하면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저는 갈아야 되고 그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한 부산 시민들은 이번에도 잘하는 정당, 잘하는 정치인에게는 여전히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죠. 국정 운영 세력과 집권 세력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그 성적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바로 내년 총선이 될 거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보태자면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은 반쪽입니다. 169석 민주당이 단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는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민생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야당 탓, 언론 탓, 전 정부 탓, 않습니다. 과거 탓 이런 거 하는 집권 여당에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고 안 하는 것들 지금 개혁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받으면서도 그러한 노력들을 국민들은 알아주시라고. 그래서 지지율이 그렇게 나옵니까? 아, 지금은 지지율 유지한다고 봅시다. 해야 될 거 안에서 모든 손뜨기를 남겨둔 게 문재인 네, 정권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는 두 분께 마무리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치가 국민께, 시민께 희망이 돼야 되는데 참 많이 아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민생고는 참 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식당 알바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만 2시간 정도라도 힘든 식당 사장님들께 힘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고, 그리고 정치는 저는 늘 시선이 민생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에도 기회를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정치를 보십시오. 정말 부족한 거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더 조금은 낫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완성을 위해서라도 완전한 정권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2030 부산 엑스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서도 원팀이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시장, 자치단체장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부산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꼭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 네. 부산이 참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있고 인구는 줄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김해, 양산, 창원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려운 부산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029년도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결정되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반드시 이곳 부산에 유치를 해가지고 전 세계 6천만 명의 세계 시민들이 우리 부산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국가균형 발전, 이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부산이 실질적인 제2금융도시로 활짝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모으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신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여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5%, 2월 4.5%에 이어 2달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 35.3%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3,500여 개의 표지판과 220여 곳의 정보 안내기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로 개선되며 외국어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표기됩니다. 감사원이 북항 내 생활형 숙박시설 등 유사 주거시설의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에 이어 관할구청인 동구청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북항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며 북항 1단계 구역의 최초 구상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변경된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카드 신청자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며 선발된 500명은 6월부터 11월까지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아 학원비 같은 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 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 여의도 제1당은 중도 무당청에 중도 무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진 총선 경쟁 이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